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219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올린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갬블이 실패하는 이유라는 영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유튜버들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해서 살펴보니 중국계 미국인으로 직업은 코미디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영상은 대충 주저리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K-드라마에 도박적으로 투자하다 실패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문성 없이 이야기로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들이 이런 주제를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유튜버들은 조회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219만 유튜버의 조회수를 보니 너무나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합니다. 219만 유튜버의 조회수가 1만이 겨우 넘거나 심지어 넘지 못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결국 이 유튜버는 구독자 수에 비해서 너무나 저조한 조회수이기 때문에 갑자기 K-드라마를 건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튜버들이 노린 것은 K-드라마를 건드려서 자신들의 조회수를 올려보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큽니다. 이 영상에도 겨우 10,000명 정도가 시청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 저도 영상이 올라왔다는 시청자의 제보로 살펴봤는데 이들 영상을 이슈화시켜서 그들의 의도에 도움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 유튜버들의 구독자층은 대부분 중국, 일본, 한국계인 것 같은데 지금껏 그들의 이야기가 이 삼국의 미국계 아시아인들의 마음을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했기에 조회수가 급격히 떨어진 듯 합니다. 제가 이 상황을 계속 이야기했고 넷플릭스가 순위 조작, 그러니까 미드에 유리하고 K-드라마에 불리한 순위 집계 방식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미드는 잘 나가고 K-드라마는 못 나간다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지금 이 유튜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넷플릭스가 K-드라마에 엄청나게 투자한 것처럼 과장을 하는데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넷플릭스가 등장하기 전에 드라마피버와 비키라는 K-드라마 전용 인터넷 서비스가 엄청나게 호황을 누렸고 그 호황은 1200만 가입자와 3000만 가입자로 이미 미국에서도 K-드라마가 먹히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피버는 위너브러더스가 인수했고 비키는 일본계 미국 기업 라쿠텐이 인수해서 라쿠텐 비키로 이름을 바꿨고 드라마피버는 사용 중단된 상태이지만 라쿠텐 비키는 요즘 K-드라마로 엄청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넷플릭스가 K-드라마를 제작해서 방영하기 전부터 K-드라마는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남미아시아에서 한류의 영향으로 압도적으로 K-드라마가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선택한 것 뿐입니다.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으로 전세계 대박을 쳐서 엄청난 인기로 K-드라마가 전세계에 조금 빨리 알려졌긴 했지만 이미 K-드라마는 조금 느리더라도 전세계의 K-팝 팬들에 의해서 유럽까지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유튜버들에겐 넷플릭스가 4년간 3조 3천억을 투자한 것이 엄청난 도박처럼 보였지만 이건 오히려 넷플릭스가 K-드라마를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스위트홈, 사냥개들, 더 글로리 등 엄청난 히트 K-드라마로 엄청난 구독자를 확보했고 지금 독보적인 전세계 1위 OTT로 올라섰습니다. 아직도 넷플릭스 사용자의 40%가 K-드라마를 주기적으로 시청하고 있다는 통계는 K-드라마가 얼마나 넷플릭스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지 알 수 있습니다. 4년간 3조 3천억 원은 1년에 약 8,250억 정도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이미 매년 K-드라마에 2배씩 제작비를 올리다가 2022년에 이미 8천억 원을 제작비에 투입했습니다. 결국 지금껏 2배씩 투자했던 투자비를 4년간 동결한다는 신호이고 투자를 축소시키겠다는 발표입니다. 그런데 이 발표를 우리나라 기레기들은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는 것처럼 뻥튀기를 해서 발표하니 이것이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2022년 기준으로 매년 콘텐츠 제작비에 20조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국 8천억 원의 넷플릭스 제작비는 그들이 1년에 투자하는 제작비의 2.5%를 투자하면서 엄청나게 투자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어느 콘텐츠 제작 기업도 연 8천억 원을 투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넷플릭스의 미국 콘텐츠 말고 한국 콘텐츠만큼 구독자를 늘려주는 콘텐츠가 존재할까요? 미드 위쳐 시리즈가 에피소드당 제작비가 약 1,000억 원입니다. 결국 한국에 1년에 투자하는 금액은 미드 한 편의 제작비와 비슷하거나 적습니다.
넷플릭스 흥행의 최소로 계산해서 20에서 40% 지분을 가지고 있는 K 컨텐츠를 넷플릭스 1년 제작비의 2.5%를 투자하면서 세상의 생색은 다 냅니다. 결국 이 구조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벌어가면서 곰에게 내가 맛있는 간식 사줄게 하면서 위로하는 꼴입니다. 그러면 이 유튜버들이 말한 대로 K 컨텐츠가 넷플릭스에서 성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까요? 올 상반기에 방영된 눈물의 여왕은 상반기 넷플릭스 1위 누적 시청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이 드라마는 더 글로리 누적 시청 시간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왜 더 글로리보다 1위를 더 많이 못했고 주목을 더 받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니고 두 번째, 이 드라마는 미국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넷플릭스는 작년에 미국 작가 조합과 배우 조합의 파업 이후에 갑자기 기이하게 넷플릭스 순위 집계 방식을 바꿨고 그때부터 K 컨텐츠의 예고편 홍보나 프로모션 홍보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시아 외의 다른 대륙에는 K 컨텐츠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고 최소 넷플릭스의 오리지널은 예고편은 홍보를 했지만 이제는 유럽과 북미는 물론 아시아 일본에도 예고편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넷플릭스는 미국의 콘텐츠 종사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K-드라마가 너무 크는 것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이윤을 남기는 회사가 자신들이 만든 콘텐츠가 인기 있는 것을 싫어하느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반문하지만 미국은 철저하게 아메리칸 퍼스트의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들은 K-드라마가 너무 커져서 저비용 고효율의 지금의 K-드라마가 미드처럼 고비용 고효율 드라마로 바뀌는 것이 싫고 자신들이 장악한 북미와 유럽의 K 콘텐츠가 미국 콘텐츠를 잡아먹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이나 이 아메리칸 퍼스트의 신념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K 콘텐츠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다른 OTT로 엄청난 히트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여왕, 선지옥고 티어, 내 남편과 결혼해줘, 손해보기 싫어서 등 올해에도 뜨거웠고 아직도 뜨겁습니다. 손해보기 싫어서는 어제 제가 예상한 대로 아마존 프라임 2위까지 다시 올라섰고 5천억 제작비 미드 반제장 힘의 반지 1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넷플릭스가 두려워했던 일이고 아마존 프라임도 긴장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미국은 몇천억을 투자해 1위를 만들지만 K 컨텐츠는 100억만 투자해도 1위를 만들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중국계 미국인 유튜버들은 그냥 지금 나오는 순위표만 보고 넷플릭스가 K 컨텐츠 투자에 실패한 것처럼 떠벌리지만 딱 이 상황이 지금 넷플릭스가 바라는 가스라이팅이 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자 단 한 명도 넷플릭스의 지금 K-드라마에 대한 방영 행태와 예고편 홍보조차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기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그냥 외신에서 써준 내용이나 방송 제작자가 써준 원고를 그대로 베껴 올리는 짓만 하니 우리나라 연예 기사들은 모두가 복사한 듯 똑같습니다. 결국 취재도 안 하고 지금의 현상을 바라볼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일부 프로 불편러들도 넷플릭스 순위에서 우리나라 콘텐츠가 1위를 하지 못하자 K-드라마 끝났다, 재미없다, 질이 떨어졌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결국 이들도 기레기들이 쓴 기사나 넷플릭스 순위를 프레스페토럴 순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이면에 어떤 농간이 있는지 보지도 못하고 보려는 의지도 없고 그저 악플 달기에 혈안이 되어서 내 악플 때문에 K-드라마가 발전하고 있다고 자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일부 유튜버나 평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K 컨텐츠가 나오면 무조건 까야 잘나 보이고 지식인처럼 보인다고 착각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 미국 드라마 중 볼만한 드라마가 있었나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말고 다른 나라 드라마를 보고 재미를 느낀 게 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등 한국 콘텐츠 말고 볼만한 드라마가 없다는 게 팩트입니다. 저도 이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피식하고 웃었고 아마추어들이 엄청나게 아는 척하며 영상을 만들었다고 댓글을 썼지만 이미 넷플릭스의 가스라이팅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산 글로벌 OTT가 나와야 넷플릭스도 정신 차리고 K-드라마를 제주 부리는 곰 취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219만 유튜버들이 조회수가 형편없기 때문에 국제적 이슈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괜히 들어가서 가스라이팅 당한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이 유튜버들의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 가관인 것이 중국계와 일본계들이 들어와 자신들의 드라마가 더 재밌다고 허풍을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자께서 이런 사실을 영문으로 제작해 올리면 어떻겠냐는 조언을 하셨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시청자들도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